조선이라는 나라가 막 기틀을 다져가던 15세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빛나는 미래가 보장됐던 한 천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끔찍한 정치적 사건 하나가 그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버리죠. 비운의 영웅 김시습의 극적인 삶의 궤적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최고의 두뇌를 가진 스타 엘리트로서 국가를 이끌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피도 눈물도 없는 폭군이 권력을 훔치고 여러분이 평생 충성하려던 정부를 무너뜨린다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이야기, 만 5세의 신동입니다. 자, 여기 타임라인을 보실까요? 1435년에 태어난 이 소녀는 국제 기준, 그러니까 만 나이로 겨우 2살 때 글자를 뗍니다. 그리고 만 5살이 되던 1440년, 그의 천재성에 대한 소문이 전설적인 성군 세종대왕의 귀에까지 들어가죠. 왕이 직접 아이를 불러서 시험을 치르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세종대왕이 얼마나 감탄했는지 최고급 왕실 비단을 턱 내어주면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네가 크면 반드시 그 뛰어난 재능을 나라를 위해 쓰게 하겠다고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 대단한 아이를 오세라고 불렀습니다. 네, 바로 조선 최고의 천재문인 김시습입니다. 두 번째, 만 20세 뒤틀린 운명입니다. 누가 봐도 탄탄대로일 것만 같았던 황금빛 소년의 일상은 1455년에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국가에 혼신하려고 산속에서 미친 듯이 책만 파던 그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들죠. 이때 그의 나이가 정확히 만 20세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학교 신입생, 그 푸르른 나이에 자기가 굳게 믿었던 세상의 도덕과 질서가 무참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 원인은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청소년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딱 정리해 드릴게요. 한마디로 힘센 삼촌인 수양대군이 자기 조카인 어린 단종의 왕위를 뺏으려고 반대하는 충신들을 잔인하게 다 죽여버리고 권력을 도둑질한 비극적인 쿠데타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만 20세 김시습은 어땠을까요? 말 그대로 절망 그 자체였죠. 방문을 걸어 잠그고 3일 밤낮을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고는 평생 아끼며 읽었던 책들을 미련 없이 불태워버려요. 심지어 칼을 들어 자기 머리카락을 썩둑 자르고는 승려가 되어버립니다. 세상에서의 성공, 출세 이런 거 다 포기해버린 거죠.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건 바로 그의 행동입니다. 쿠데타 세력의 서슬퍼런 칼날에 온 나라가 덜덜 떨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왕한테 처형당해서 거리에 버려진 사육신 같은 충신들의 시신을 직접 수습해서 묻어준 사람이 온 수도를 통틀어 만 20세 김시습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진짜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용기 아닌가요? 세 번째, 세상을 떠도는 광인입니다. 썩어 빠진 정권 밑에서는 단 1초도 일할 수 없다. 그는 이제 급진적인 반항과 끝없는 방랑이라는 새로운 길을 선택합니다. 그가 남긴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도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홀로 그 몸이라도 지키는 것이 옳다. 자신의 도덕성을 타협하면서 더러운 권력에 붙어먹느니 차라리 세상 모든 걸 포기하겠다는 아주 뼈있는 결단이었죠. 그는 이후 수십 년 동안 매서운 닌보라를 뚫고 전국 방방곡곡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관서, 관동, 호남,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죠. 가슴속에 맺힌 깊은 슬픔과 세상에 대한 분노를 들키지 않으려고 때로는 미치광이 행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금오산에서 피어난 소설입니다. 이 기나긴 육체적, 감정적 방황은 훗날 위대한 창작의 불꽃으로 승화됩니다. 길 위에서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직접 목격하던 그가 1465년, 그러니까 만 30세가 되던 해에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자기가 그토록 혐오하던 부조리한 현실로부터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고립시키기로 한 거죠. 그는 경주 남산, 그 깊고 험한 금오산 절벽 끝에 조그만 방을 하나 짓고 숨어 들어갑니다. 아슬아슬하게 고립된 그곳에서 매월당이라는 새로운 호를 쓰면서 외부와의 발길을 싹 끊어버립니다. 그 철저한 고립 속에서 그는 자신의 천재성, 짙은 슬픔,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애정을 오직 글쓰기에만 쏟아부었습니다. 흔들리는 촛불 아래 굳은 살 박힌 저 손에서 탄생한 작품, 그게 바로 오늘날 한국문학사 최초의 한문소설로 인정받는 불후의 명작 금오신화입니다. 기이하고 환상적인 이야기를 빌려서 현실의 모순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은 거죠. 다섯 번째, 영원한 생육신흥이다.
자, 이 비극적이지만 위대했던 삶이 어떻게 막을 내렸는지 한번 볼까요? 권력자들이 바뀌고 나서 만 37세에 잠깐 서울로 돌아오기도 했고요. 만 47세에는 다시 머리를 기르고 가정을 꾸려서 평범하게 살아보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패한 정치가 다시 고개를 들자 또다시 뒤도 안 돌아보고 방랑길에 오릅니다. 결국 1493년 만 59세의 나이로 충청도 무량사라는 첩첩산중의 절에서 쓸쓸히 병으로 세상을 떠나죠. 하지만 역사는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를 생육신이라고 부르죠. 목숨을 건진 후에도 부당한 세왕을 끝까지 섬기지 않고 절개를 지킨 충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기 신념을 온몸으로 지켜낸 진짜 지식인의 영원한 상징으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화상에 남긴 글귀 좀 보세요. 그의 비극적인 내면을 아주 뼈아프게 묘사하고 있죠. 네 형체가 아주 작고 네 말이 매우 어리석으니 너를 도랑이나 골짜기 속에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그냥 겸손 떠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의 그 꼿꼿한 원칙과 도덕을 품어주기에는 세상이 너무나 타락해버렸다는 것. 그 평생의 좌절감을 처절하게 털어놓은 겁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아까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장 깊은 가치관이 극단적인 시험대에 오른다면 김시습처럼 보장된 부와 권력을 쓰레기처럼 내던지고 끝까지 자신의 도덕을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라면 그 궁극의 희생을 감당할 수 있을지 아주 깊은 울림을 남기는 질문입니다.